한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남가주 리버사이드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 건강교육학 박사 박정환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고 있죠. 고국에 계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워싱턴주에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마치면서 참가했던 한 미국인이 그러더군요. 신종 코로나가 너무나 두려웠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요. 제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아니고 건강과 행복의 길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모르면 두렵지만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저는 이 영상에서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뇌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감정을 뇌에서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근육과 심장, 장, 뼈 등 피부 등 온몸의 세포에 여러 가지 걱정, 분노, 행복, 기쁨과 같은 감정 분자들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몸의 세포들 역시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약해져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몸의 세포들을 기뻐하고 살만나게 만들어서 면역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생존율을 높입니다.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조사 그 전해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도 사망 위험이 무려 43%나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그 믿음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을 발견하고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약 18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건강과 사망률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신종 코로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먼저 신종 코로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훨씬 약해서 2% 미만입니다. 한국은 0.5% 수준으로 더욱더 낮고 감염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만 겪다가 회복됩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심각한 지병을 이미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악화하여서 사망한 것이지 신종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인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전무한 것입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 확산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그 자체보다도 빠르게 확산되는 공포감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너무 되지 않아서 병도 병이지만 굶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스트레스가 야기시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자살자가 신종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따르고 그것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연 치유력을 높이십시오.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 중 80%는 스스로의 면역으로 자연스럽게 나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신종 코로나에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면역력이 그만큼 왕성하기 때문이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은 병 치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면서 자연 치유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는 놀랍게 잘 만들어진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수백, 수천 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T인파구 등 여러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새삼 부각이 많이 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로는 면역력을 아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장난 세포들을 수리하고 재생시키는 시간인 밤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물로 떠내려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충분한 물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건강식 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잘 섭취하시고 육식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검량과 검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햇빛을 쬐고 걷기 등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 현대인은 이전에 없던 치명적인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만연한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잘못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으로 생긴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입니다. 한국인 성인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병을 가지고 있고 80%가 만성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약 90%가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역시 면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습관을 잘 실천하여 면역이 강화된다면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만성병도 예방하고 치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에 유명한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루이스 파스테르와 현대 생리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세균의 침입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이를 물리치는 것이 치료의 전부라고 보는 세균 질병설을 주창했습니다. 이 견해는 항생제와 예방 백신 개발 등을 이끌고 현대 의학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 사라지고 의사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르나르는 건강한 생물체는 외부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평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내부 환경설을 주창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환경 균형이 중요하고, 감염은 몸 안의 균형이 깨어지면 병이 증가하여 발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휴양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은 당시 파스텔의 아주 막강한 주장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파스테르는 흥미있게도 임종시에 베르나르가 옳았다, 미생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미생물 학자인 르네 드보는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동의하면서 대부분의 병은 정상인의 몸 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 병균들은 몸의 균형을 뒤흔드는 교란이 생길 때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은 결국 요즘 말로 영양 등 건강습관 실천을 잘 하여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환자 자신의 생활 습관과 믿음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불치병 기적적인 치유 경험과도 같습니다. 제 건강은 20대에 불치 관절염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수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병의 원인이 된 나쁜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을 없애고 건강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 나갔을 때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길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치유라는 책도 출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위기를 만성병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신다면 그것은 신종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불치병 경험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간단한 자기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앞날의 건강과 사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여 왔습니다. 주관적 자기 건강평가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검사 결과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훌륭하다로부터 좋지 않다로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하게 했을 때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사람들보다도 사망률이 2배로부터 7배까지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라든지 생활 습관 등 다른 중요한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다 조정한 이후에도 그러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자기 평가와 건강 그리고 사망과의 관계는 수십 년 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비슷한 건강 상태라 해도 자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보는 시야와 믿음에 따라서 실제 건강과 수명이 크게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IMF 외환 위기도 세계가 놀랍도록 힘을 합해서 속히 극복한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뛰어난 진단 역량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BC 뉴스는 왜 미국보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많은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없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 진단 능력과 연구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등 여러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로 말미암아 훌륭한 신종 코로나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래학자 프레드 폴락은 사회 변화는 항상 이상적인 미래의 매력적인 이미지들에 의해서 끌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신종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훌륭한 기회로 만들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인과 가정, 기업, 국가적으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값진 것을 얻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 극복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놀랍게 극복하여서 세계에 기여하는 미래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대로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변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국에 계신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성원합니다.